여기 모시고. 도시의 모습입니다. 방금 여러분들은요,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서울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 그런 것들이 바로 저희가 1권과 2권의 주제인 바로 부딪힘의 소리입니다. 이번 판소리 모두의 의미는요, 세 가지 역시 아실 것 같았습니다. 네, 작품부터 천장까지 모든 것들이 작품입니다. CCR 마르세이 작가의 이곳에는 더 이상 자리가 없어요 라는 작품이에요. 정말 자리가 없네요. 원래 우리의 사무실 같은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네, 핑클 부게트 작가의 작품이고요. 맹인을 인도하는 맹인이라는 작품입니다. 마치 폐기물들을 한 대 뭉쳐 넘어갔고 여기 위에 보면요, 진 먼지들을 뒤덮여 씌워두었습니다. 작가가 이렇게 먼지를 뒤집어 씌워놓은 이유는요, 기존의 폐기물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지고 먼지를 뒤집어 씌움으로 인해서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작품 제목이 맹인을 인도하는 맹인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맹인이 주관님께서요,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제 작품을 설명하지 말라고요. 정말 그게 설명하지 말라는 게 설명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보다는 정말 관람객분들이 이 작품과 직접 소통하고 정말 느끼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느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가장 친밀한 공간은 어디일까요? 방,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은 보통 내 방, 내 침대, 어떤 분은 화장실이라고 대답해 준 분도 계십니다. 근데 최한희 작가는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에게 가장 친밀한 공간은 나의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작품을 보면요, 뭔가 친밀하다기보다는 내 몸의 완전한 주인이 되지 못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최한희 작가는요, 대한민국에서 나이 들어가는 성소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의 완전한 주인이 되지 못한 채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요, 절단되고 분절된 신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스티치를 뽑던 분들이 직접 기획하게 오셔서요, 81년 사이에 이탈리아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일단 3,000명의 열사들의 모습이 있고요. 그들의 지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대부분 잊혀졌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이렇게 현대적인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괜찮으시면 느껴지는 작품이에요. 하지만 처음에 좀 더 거리를 두고 봤을 때는 하나의 공간, 하나의 연쇄. 하지만 이 영상 작업에는 아무런 소리가 독일 사람인데요. 독일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앞에 있는 소품들이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것들이 많습니다. 작가는 독일 사람이지만요, 작가의 어머니는 대한민국 목포 출신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영화 국제시장 때 많이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영화 빛의 시장에 보시면 그 길로 건너갔던 광부들의 이야기, 간호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작가의 어머니는 그런 파독 간호사였습니다. 작가의 어머니도 그런 일과 네. 드러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시 초반에 그 영화 스케줄이랑 컴패스가 여기 옥장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작품 보고 이게 내 이야기네요. 지나갑니다. 뭔가 확 뚫렸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관이 우리가 사는 세상 내에서의 부딪힘에 관한 이야기였다면요, 이관은 그 경계 밖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의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관사가 동안도요, 또 다른 제가 이관에서 처음 소개해드릴 작가의 작품이에요. 노엘란트스 작가는 미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흑인입니다. 미국 내에서 흑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차별이라든지 그런 억압이라든지 불평등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작가의 작품에서는 주로 흑인들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도 그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작품을 보시면 이게 테피스트리로 만들어졌어요. 테피스트리라고 하는 것은 직조물인데, 직조물은 실을 이렇게 엮어서 만든 것입니다. 흑인들의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이런 테피스트리가 백인들의 집에 벽에 장식용으로 걸려져 있거나 바닥에 카펫으로 깔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는 테피스트리를 이렇게 천장에 붕뜨게끔 매달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간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혹시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알아보실 수 있으실까요? 사람 얼굴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떠한 모양인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모아의 석상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한눈에 바로 알아볼 수 없도록요, 작가가 이 이미지를 변형시켜 놓고 훼손시켜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천장이 붕 떠져 있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려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작가는 이거 자체가요, 하나의 흑인들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려지고 훼손된 것. 그런 영화 단어를 한눈에 찾아보면 사태 시스템이라는 작품입니다. 작가는 1988년 이렇게 서울에서 태어나고요. 대학까지는 서울에서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스트리아로 유학을 가서 유럽에서 10여 년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정체성의 고민이 이런 작품으로 탄생을 시키게 되는데요. 작가는 주로 작품을 만들 때 버려진 것들을 활용을 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식사로 표현된 것들은요, 그냥 고장난 소형 청소기의 모터, 말린 포도나무까지, 그냥 모니터 홀더, 그리고 각종 전선들을요 합쳐서 인간의 형태를 만듭니다. 그리고 작가는요, 여기에 제2의 생명을 부여하게 됩니다. 마치 인간인 듯 인간 아닌 비인간인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비인간이라고 하면 조금 더 완벽한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비인간이라고 하면 모든 것들을 척척 해낼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비인간의 완벽함보다는 연약한 모습을 더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렇게 연약한 모습의 인간을 만듦으로 인해서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비인간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 어떻게 더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티유 작가의 작품이고요. 시스템의 공허입니다. 작가는 에너지 개발과 이게 수학사는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땅속 깊숙하게 묻혀져 있는 천연가스를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왜 렌트를 없애거나 아니면 습기를 제거하거나 물을 깨끗하게 넷슛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장치가 약간 변화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무언가 있다는 게라. 네, 점점 도식되어 가게 됩니다. 결국 작가는요, IT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픔들이 조금은 깨끗해지고 사라지기 바라는 마음에서 소금을 뿌리는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과일들이 놓여져 있고, 이 과일에는요, 글자들이 적혀져 있어요. 블랙이라는 단어도 보이고, 안개처럼이라는 단어도 보입니다. 작가는 여기에요, 블랙 유니콘이라는 시를 한 편 새겨 넣습니다. 블랙 유니콘이라는 시는요, 오드리 로드라는 시인의 시인데, 오드리 로드라는 시인은 소수의 정체성을 하나도 아니고 여러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뭔가 있다. 여기 나갑니다. 저희는 안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슈네이더 작가의 작품이고요. 요게 글판입니다. 여기는 시입니다. 뭐가 없나? 오늘 말씀드릴 것 같은데 바로 사명입니다. 인간 열쇠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다라고 하면은 인류세에 관한 이야기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평소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마치 이렇게 자극하는 것처럼 패스턴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는데요. 저작품은 작가가 에바라의 촬영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한 편의 판소리 리듬에 맞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과 기계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독일에서 두 가지 일을 영감을 받아서 작품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프리파이드라는 문화인데요. 독일에는 프리파이드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아나바다 운동과 비슷한 건데요. 내가 사용하지 않는, 내가 입지 않는 옷들을요, 지역 공동체들과 얼굴을 보면서 마주하면서 이렇게 교환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작가가 어느 날 베를린 공원을 산책하는데요. 베를린 공원을 산책하다가 나무 한 그루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서요 나비들이 벗어놓은 소물들을 발견을 하고 이 UV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작품 제목이 부드러운 폐허인데요. 폐허라는 것은 누군가가 떠나간 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광주 기록이라든지 요 페이트판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우리가 남겨놓은 것들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 떠나간 자리에는 무엇이 남을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직시해야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작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자체도요 잠깐 버려져 있는 그런 캔버스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버려진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작품이 되기도 하고 그게 오염이 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요 상관 입구에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보지 않고서는 다른 작품으로 갈 수 없습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현실이고 이렇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리 건너서 서관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내는 시아노박테리아인데요. 그 시아노박테리아는 물속에서 흘러다니면서 하나의 퇴적층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퇴적층에서는요 거품들이 발생해요. 그 거품들이 바로 동물성 거품, 식물성 거품, 광물성 거품인데요. 그 거품들이 지금의 우리 그리고 지금의 생명체를 탄생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작가는 이렇게 유리 구슬이 유령의 형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저 유령의 형상이 그런 퇴적층인 스트로마토일 라이트를 표현하고 있고 저기서 거품이 나온 것을 이렇게 유리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어렸을 때 말을 가진 기수 선수였고요. 그랬던 말이 어느 날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그런 슬픔을 담은 작품입니다. 네, 제가 천천히 읊어드리겠습니다. 고대 시절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엄숙하고 품이 있는 장례식입니다. 조미니크 노스 작가의 작품이고요. 작가는 이 제목을 한 편의 시에서 시 구절에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뭔가 내가 말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요. 그런데 공간이 또 달라졌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명도 달라졌다라는 것도 느끼겠죠. 산과 죽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하면요. 오가는 조금 더 미실적인 세계, 작은 것들이 주인공이 되는 세상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주인공이 되는 세상인데요. 혹시 여러분 이 작품은 무엇을 그린 건지 알 수 있으신가요? 제가 힌트를 드리자라고 하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이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랑이라고 하니까 너무 과격한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바로 이 작품은 소리의 추상입니다. 작가가 소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마리안 라인게츠 작가의 작품이에요. 작가는 브라질의 매우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일상에 있는 거에서 늘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주인공 삼아서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 작가가 어린 시절에 즐겨 가지고 놀았던 칼림바라는 악기의 소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리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도 이렇게 표현이 되는 순간 그러한 것들이 바로 오간의 모습입니다. 저희는 되게 기다려주는 건 없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주식인가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포인트에 주식의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작가는요, 어느 날 종이신문을 보던 시절에 주식하고 날씨가 한 지면에 나란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식도 그렇고 날씨도 그렇고 우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 우리는 그것을 매일매일 확인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영감을 받고 작가는 이러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변동폭이 생깁니다. 그 변동폭에 따라서요, 아래쪽을 보시면은 펜이 있는데 여기에 바람을 일으키게 됩니다. 변동폭이 클수록 더 많은 바람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사막의 지형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주식이라는 것은 매우 단시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진 주식이요, 사막의 지형을 변화시킨다라는 것 자체가 인간들의 현대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작가는 이러한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희 인데요, 앞에 보시면은 정말 수많은 개미가 있어요. 총 몇 마리일까요? 라고 여쭤보면은 네, 사실은 정말 여기에 수많은 개미가 있는데요. 사실 여기는 600마리의 개미가 있어요. 근데 없는 개미가 있습니다. 어떠한 개미가 없을까요? 와, 이렇게 한 번만에 맞춰주시니까 정말 감동인데요. 제가 어떤 타임에 이렇게 질문 드리니까 흰 개미, 붉은 개미 이렇게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바로 여왕개미가 없습니다. 작품 제목이 여왕 없는 개미인데요. 사실 개미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 이전부터 존재를 했었고 개미 사회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배워야 될 것이 많다라는 전제하에 이런 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 개미 사회는요, 한 마리의 리더, 여왕개미가 번식을 담당하고 다른 일개미들이 조직을 이루어서 생활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에 있는 개미 사회는요, 여왕개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조직들이 이렇게 와해되지 않고 움직여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작가는 미래 사회, 대안 사회라고 하는 것은 한 명의 리더가 있고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잘 해나갈 때 그 조직은 와해되지 않고 이렇게 움직여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개미 사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좀 달콤한 냄새 아시죠? 나무 냄새. 원래 냄새가 조금 더 진하게 나야지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와닿을 수 있는 작품인데요. 사실 네, 감사합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입니다. 사실 냄새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냄새라는 것도 하나의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품 제목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 제목을 듣고 땡땡땡땡 열차인데 이 열차를 타고 우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신성 급행 열차, 신성 급행 열차. 바로 우리는 이 열차를 타면요, 은하수까지 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향기가요, 은하수의 향기이기 때문인 거죠. 사실 냄새가 조금 더 진하게 났으면은 그거를 좀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냄새가 조금 약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냄새라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은하수가 어떤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했다라면요, 은하수의 냄새를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저 옛날 책이 나오는